요 며칠 계속 대한민국을 잡고 가는 화두가 하나 있지요. 가방입니다. 가방. 그 가방 하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이제 세계 각국이 다 알아가지고 유수 언론들이요. 월스트리트 저널 유명한 데 아닙니까? 로이터 통신. 대한민국이 김건희 명품백 늪에 빠졌다라고 보도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월스트리트 저널 하면 뉴욕타임스 뭐 그렇게 3대 언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경제 매체이긴 한데요. 예. 그래도 어찌됐든 부수로 한때는 월저널이 부수가 제일 많았죠. 예. 예. 지금은 이제 호주의 그 머덕 언론 재벌 이제 그 우산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월저널 보도는 굉장히 자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저널이든 지금 로이터도 이 뉴스를 다뤘다는 거잖아요. 근데 월저널, 로이터 다 사실은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출신 기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한 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게 반영된 표현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드는 거예요. 월저널 보도 저도 보니까 뭐 아우 대단하게 자세하게 썼던데 그 이전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 표현이 있었을 때 외신에서 그게 다뤄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인도의 어느 매체였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의 그 스토리가 이게 조롱의 대상처럼 다뤄지는 거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 보면은요, 제목을 김건희 $2,200 디올백이 한국의 여당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기사 한 대목을 보면 김 여사의 디올 손가방 수수 논란은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바닥인 윤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타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짚었고요. 로이터 통신은 디올백 스캔들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디올백 스캔들이 한국의 여당을 다수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여당에 타격을 줬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윤 대통령의 측근이던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옹호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자 윤 대통령이 분노했고 사퇴를 종용함으로써 둘 사이에 분열이 있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전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이 다 알게 됐는데 차지영 교수님. 네. 우리도 옛날에 외신을 통해서 그런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이멜다 여사 구두가 몇 켤레다. 네. 뭐 이러면서 아이고 한심한 나라 뭐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 꼴이 났네요.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신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시시콜콜하게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되고 있는데, 뭐 이제 외신 같은 경우를 보다가 보면 상당히 좀 어깨가 좀 어색해지는 그러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 논란 자체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상당한 좀 이런 황당함을 모든 사람들이 아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는 뭐 외신들이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이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보도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계에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부분을 또 반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사실 산업화도 성공했지만 민주화도 성공했다는 부분에서 많은 세계의 시민들이 한국을 좀 담고 배우고 싶은 일종의 롤모델처럼 삼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보면서 아직 멀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대통령의 부끄러움과 대통령 부부의 부끄러움이 왜 국민들 전체가 다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성한 평론가님, 네. 이 외신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이거 디올 명품백이 아니고 파우치백 아니에요? 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던데요. 예.
어떻게 특히- 다른 거예요? 제가 잘 몰라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 명품백이 아니고 네. 1000만 원 보통 명품백은 1000만 원 정도 돼야 명품백이고 네. 이거는 파우치백입니다. 그래서 계속 파우치백이라고 하던데요. 뭐 저도 그 종편에서는 다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분을 그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네. 그분이 옛날에 제가 그 방송할 때 패널로 나오셨던 분인데 절대 검사 출신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그 뭐 어찌 됐든 간에 뭐든 간에 한 몇백만 원짜리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명품백이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정도면 명품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애써 그렇게 만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게 100만 원짜리면 뭐 어떻고 300만 원짜리면 뭐가 달라집니까? 1000만 원짜리라고 또 달라질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외신은 제목에다가 디올 핸드백, 디올백 스캔들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 이렇게 보도한 데를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보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한 개의 신문만 보는 게 아니고요. 보수 매체부터 시작해서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제목에다가 넣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어떤 매체는 차마 김건희 그 위대한 이름 석자를 쓰기가 너무나 불경스러운지 KKH 리스크라고 썼습니다. KK KKH.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것도 오늘 저 한 보수 신문의 칼럼이에요. 좀 V2라는 말은 들어봤어. 또 KKH라는 KKH 리스크에서 나 처음에 얼른 못 이해를 못했어요. KKH가 뭐냐? 그랬다가 김건희인가? 나중에 알았죠. 이게 이미 뭐 언론이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김건희란 이름은 금기어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언론계 내부에서 했었거든요. 가급적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면 반응이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와서 언론에서 건드리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벌어진다. 이게 언론계 통설처럼 쫙 퍼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다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는 가급적 김건희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거나 디올백이나 이걸 얘기하기보다는 뭐 디올이라고 하는 상표가 있으니까 명품백이라고 가급적 부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걸 덮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겹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눈물겹죠. 네. 혹시 김성환 평론가 KBS 일라디오에서 시사야 진행하실 때 제작진이나 또 이런 쪽에서 가급적 김건희 여사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솔직히?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이템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 가급적으로 피하는 느낌은 받았는데 예. 명시적으로 저한테 이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김건희는 다루지 말아달라. 이게 갑자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떠오르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세월호가 금기였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보 비판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라디오를 출연하면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간섭을 했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 때도 그랬고.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랑 또 비슷한데, 그 얘기는 최근에 이제 있었어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지 마라.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라고 해라. 누가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들을 방송에서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들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특검법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뒤에다 여사라고 붙여야 되느냐. 법안 제목에 여사가 들어갈 리가 없죠. 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하면 되는데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라고 자꾸 부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라디오에서 버젓이 사실은 뭐 지금 그렇죠. 뭐 KBS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진행자가 저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대통령도 차지원 교수님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재판관인가? 예.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또 김건희 특검법은 저희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이라 안 하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또 법률 안으로 그러니까 법률 명의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를 떠올리기가 상당히 불경죄에 해당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데 결국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지금 이 명품백 뭐 이런 디올백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의 지금 직접적인 입장 표명 정도로 아마 가름하고 넘어갈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과연 이 국민들의 이 지금 상당한 분노를 그러니까 진화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지금 많은 또 이 분노한 민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뭐 보도되는 걸 보니까 아마 KBS하고 단독 그 뭐 지금 인터뷰 뭐 대담한다고. 대담한다는 네. 식으로는 이거야말로 진짜 이 소위 말해 약속 대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진실이 규명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따른 합당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KBS하고 대담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질문하고 또 뭐 거기에 맞춰서 답변한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따도 한번 들어보겠지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큰 틀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몇 가지로. 피해자다. 교통사고 났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피해자인데 오히려 왜 여기가 더 당해야 되느냐. 그런 논리. 그리고 불법으로 들어왔으니까 주거 침입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막 이제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아무리 짜고 친다고 한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데가 일반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기자 자격이 없을 거니까. 근데 이제 KBS가 자기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답을 하면 국민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믿어주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했을 때 다시 되묻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유감 표명 뭐 한다. 그다음에 사과문 정도로 내놓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진 건 2022년 9월. 그러니까 22년 5월부터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9월이니까 명백히 대통령 부인의 위치이고 그런데 관저에 들어가지는 않고 아마 아크로비스탄지 거기 밑에 살았던 아마 거기죠.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의 사무실이라는 거를 따로 운영을 했다는 거고 보도된 건 언제냐.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이게 올라오는 시점 이게 2023년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온 국민이 지금 다 관심을 갖게 되는 한 2달 정도의 그러면 이게 숙려 기간이냐. 그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이 제도권 안에 있는 매체들은 이걸 다루는데 주저주저 했던 기간이 상당히 있죠. 아까 그 디오르백, 뭐 명품백 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출연하는 종편 방송에서는 이 명품백이라는 표현으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디오르라는 특정 상품을 마치 알려주는 듯한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또 300만 원짜리라는 얘기도 사실 별로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2,200달러짜리. 그러니까 그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파우치 백이라고 그랬나요? 그걸 이제 치면 가격이 딱 조회가 되는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네티즌들이. 중요한 건 어저께 뭐 이철규 공관위원이 뭐 교통정리를 쫙 했다 그러고 그게 마치 어떤 지침인 것처럼 다른 이제 그쪽 친윤 세력의 아마 대변인을 자임하는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얘기하겠죠. 피해자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건 뭐냐.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공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 그리고 그걸 받은 정황을 보면 앞뒤에 약속이 미리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뭘 이런 걸 가져오시나요? 라는 식의 뉘앙스가 충분히 느껴질 분위기고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받는 태도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걸 보는 국민이 혀를 끌끌끌 차디게 만들지 않습니까? 명색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저런 정도구나.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귀 넘어 들리는 얘기, 그다음에 그 최 목사가 한 얘기가 내가 거기 잠깐 앉아 있는 동안에도 무슨 금융위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 뭐 남북 문제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라고 얘기됐던 그 전에 온갖 잡음, 그다음에 대선 캠페인 때 고개 숙여 사과까지 했던 왜 본인의 사회활동 경력을 뭐 위조했다, 부풀렸다, 조작했다, 그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을 했다. 그다음에 지금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멤버 유지 그건 뭡니까? 그랬던 전력이 있는 대통령 부인이 저기 대통령 부인이 돼가지고도 또 비슷한 행동을 하는구나. 이거에 지금 국민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단순히 사과문 하나 내놓는 거 그걸로 그냥 끝날까? 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